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설 연휴가 시작됐네요.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가족들 다 같이 보기는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마음만은 푸짐한 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도 마음을 가다듬고 2월 공모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근데 2월은요, 1월과 달리 출발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우선 어제 얘기했듯이 현대 엔지니어링이 결국 공모를 철회했고요. 그래서 첫 타자가 바로 인카금융서비스가 되겠는데요. 수익예측 결과가 이미 발표가 됐죠. 바이오 FDNC도 그렇고요. 둘 다 그닥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한 상황이라 공모주 열기를 한번 확 식힌 뒤에 다시 달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인카금융서비스의 간단한 기업 내용과 수익예측 결과까지 한 번에 같이 살펴볼 거고요. 2월 공모주 전체 워밍업 영상은 준비를 해서 따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인카금융서비스부터 볼게요. 인카금융서비스는 GA라고 하는데 여러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다양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 보험 대리점을 뜻합니다. 이전에는 보험사가 보험 상품 개발부터 해서 판매, 마케팅, 사후관리, 자금 운용까지 모든 영역을 다 커버했어요. 그리고 보험회사마다 본인 회사의 상품만 판매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비교해서 선택하기는 어렵고 번거로운 부분이 있었죠. 근데 현재는요, 이 GA들이 보험 상품의 판매와 마케팅만 따로 전문으로 담당을 하게 된 겁니다.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니까 소비자들도 비교 선택이 가능해진 거고요. 네, 바로 이 GA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인카금융서비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 대리점 사업이 잘 되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네, 당연히 설계사 분들. 소비자에게 맞춤형 상품을 제안하고 설명하고 판매하는 설계사 조직이 중요합니다. 인카금융서비스는요, 이 GA 업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설계사를 보유하고 있기는 해요. 아니, 근데 설계사가 많고 전국의 네트워크가 아무리 잘 깔려 있다고 그렇다고 해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보험 산업이 앞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어쨌든 회사가 돈을 버는 구조가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서 해당 보험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를 하면 보험사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수취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 상품이 계속해서 잘 팔려야 이 비즈니스 모델이 매력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네. 그런데 생명보험 시장도 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제가 노란색으로 2021년 생명보험 수입 보험료의 증가율을 표시해 뒀는데 2020년 증가율하고 비교하면 대부분 수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에서 인카금융서비스가 과연 매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조금 어려워 보이죠? 이 전방 시장인 보험 시장 성장이 둔화될 경우 GA 시장의 성장은 당연히 제한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는요, 금융, 보험 플랫폼인 자회사 애인을 2019년인가에 만들었어요. 이 애인을 통해서 AI 설계사를 개발하고 AI 기반의 보험 상품 추천이나 보장 분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시장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면 접근성을 좀 높이고 판매 전략의 다양성을 추구해 보려는 계획인 것 같은데 이번 공모자금 중에 48억 원, 가장 큰 규모가 애인의 지분 투자에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애인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13억 원에 대해서 보증금액 14.3억 원으로 정기예금을 담보로 인카금융서비스가 제공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애인이 앞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인카금융서비스도 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은 보면 그래도 꾸준히 수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현재 실적이 좋다고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큰 동력이 되지는 못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재무 안정성 지표들을 보면 인카금융서비스와 비교할 수 있는 대표 회사가 A+ 에셋 어드바이저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같은 GA면서 이미 상장이 된 회사. 근데 부채 비율과 차입금 의존도 그리고 유동 비율 모두 A+에 대비해서 훨씬 열의에 있습니다. 인카금융 서비스가요. 그래서 재무 비율은 앞으로 한참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자, 그리고 공모 내용을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신주 모집 68.2%, 구주 매출 31.8%로 진행이 됩니다. 구주 매출은 재무적 투자자들이 지분의 일부를 내놨더라고요. 인카금융서비스가 이번 코스닥 상장을 3수 끝에 추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드디어 수익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 물량은 코넥스 이전 상장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편이죠. 43.40%, 기존 주주 비율 27.89%로 또 높고요. 금액으로 총 계산하면 401억 원 규모. 공모가는 A 플러스 에셋 어드바이저 하나기업만을 유사회사로 꼽았고 PER 12.33배를 적용했어요. 이렇게 계산한 주당 평가 가액에다가 할인율 38.7%에서 28.1%를 적용했는데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적용된 할인율이 28.1%면 그냥 뭐 높지도 그렇게 또 낮지도 않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 측이 제시한 공모가 하단인 23,000원은 그 당시 코넥스 거래 가격 대비해서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공모가가 더 높은 거예요. 코넥스 거래 가격보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 이 주식을 사야 할 매력이 한층 더 깎인 거죠. 결국에 수요 예측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세요. 경쟁률 13.69대 1을 기록했습니다. 기관은 총 267개가 참여했고요. 작년에 툴젠이 29.54대 1, 요게 2021년 가장 낮은 수치였거든요. 근데 인카금융서비스가 2021년 기록을 깹니다. 13.69대 1, 최근 들어서 가장 최저치예요. 넘어가서 신청가격 분포표도 보시면 밴드가 23,000원에서 27,000원 사이였어요. 근데 밴드 상단 이상을 제시한 비율이 26.88%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밴드 상단의 초과한 비율은 또 21.92%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공모가 밴드 하단 미만을 적어낸 기관이 231개나 됐고요. 신청 수량 기준 61.41%,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결국에 공모가 밴드는 하단보다 낮은 가격에 결정이 됐어요. 네, 신청 가격 분포표 보면 그렇게 안 했으면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밴드 하단보다 21.74% 낮은 18,0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총 공모 금액은 약 158억 원, 시가총액은 약 925억 원, 좀 소형 종목이 되겠고요. 일반 청약자들에게 배정된 물량도 굉장히 적습니다. 21만 9,950주. 청약은 7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은 10일에, 상장은 16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청약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의무보유 확약 비율을 보시면 딱 2개 기관만 참여했거든요. 그래도 신청 수량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4.19%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요걸 보고 확약 비율이 그래도 좀 있네 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어요. 네, 그리고 앞에서 잠깐 봤듯이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43.40%, 기존 주주는 대부분 재무적 투자자들인데요. 회사 측에 따르면 이 중에서 메리츠 화재 해상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은 작년 8월에 지분을 취득했고 재무적 투자자가 아닌 전략적 투자자이기 때문에 유통이 바로 되는 그런 물량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2개 회사를 제외해도 물량이 3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경쟁률 최저 수준, 신청 가격 분포표도 엉망이었고 확약 비율은 4.19%지만 딱 2개 기관만 참여했다는 거. 유통 물량 측면에서도 유리한 부분은 없다. 코넥스 이전 상장이죠. 네, 특히 공모가를 18,000원까지 낮췄지만 28일 코넥스 종가는 16,950원으로 마감했다. 14%대 하락을 보였어요. 수요 예측 결과의 영향이었겠죠. 네, 그리고 A 플러스 에셋의 상장 때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A 플러스 에셋은 경쟁률이 더 심각했네요. 3.66대 1밖에 안 됐고요.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딱 1개 기관이 참여했는데 25.4%나 됐었어요. 네, 그리고 공모가 밴드는 1,500원에서 12,300원을 제시했는데요. 이때도 확정 공모가는 밴드 하단 대비해서 거의 30% 낮은 7,500원에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상장일에 가격 메리트가 작용을 했을까? 보면 시초가는요, 그래도 8% 플러스로 출발을 했고요. 고가 18.4% 수익률을 찍기는 했어요. 근데 인카금융서비스와 다른 점이라면 인카금융은 코넥스 이전 상장이라는 거.
코넥스 거래 가격이 심리적으로 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저는 물론 A+처럼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여러모로 불안 요소가 더 많고 딱히 메리트를 찾기가 어려워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에서까지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는 화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의 첫 공모주를 이렇게 떠나보내게 돼서 참 아쉽네요. 바이오 FDNC도 다소 실망스럽기는 한데 빨리 내용을 준비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